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와 프라이스를 다루겠습니다. 이 C와 P는 같이 합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배터리 산업의 원가, 코스트를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변동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정비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서 원가 구조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파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제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죠. 즉 고정비 비중이 높으냐 낮으냐. 고정비 비중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처럼 고정비 비중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50%까지 된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쫓아서 올라오는 원가가 적겠죠. 즉 변동비가 적으니까 매출이 올라갈 때 쫓아서 올라오는 원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점점 더 극대화되고 마진의 상단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 기업들 영업이익률 뭐 10%대 나올 때도 있고 50%가 넘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높은 고정비 비중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는 좋은 산업입니다만 원가 구조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한계가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리튬이온 전지 총 원가 기준으로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을 해보면 고정비 비중이 20%입니다. 준 변동비와 변동비를 합친 게 80% 정도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타입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혹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ESS나 전체 제조 원가에서 고정비 비중이 20% 내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평균을 봤을 때 고정비 비중이 20% 내외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자릿수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도 실제 그 정도가 적정 마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한계가 있더라도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률만 한 자릿수대가 나오고 어떤 기업은 그래도 한 7, 8%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느냐? 광물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광물의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터리 셀 행만 봐주시면 되는데요. NCM 622이나 NCM 811이나 둘 다 배터리 셀 행의 맨 오른쪽 합계열을 봐주시면 전체 제조 원가에서 광물의 합산 원가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전체 제조 원가의 절반이 광물인 재화다라는 거죠. 저희는. 전체 제조 원가의 절반이 광물이니까 변동비에서는 절반 이상이 광물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산업은 이 코스트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변동비에 대한 것인데 그 변동비의 절반 이상이 광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트 분석이라 하면 이 변동비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광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봐주시면 각 메탈별로 가격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리튬이죠. 리튬이 코로나 이전에 한 3년간 평균 킬로그램당 이거는 이제 위안화 기준인데요.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한 8불에서 10불 정도 했었습니다. 리튬 가격이요. 한 8불에서 10불 정도 했었고 그러던 게 이제 코로나 때 90불까지 갔었죠. 그러고 지금 10불입니다.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왔고요. 뭐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배 올랐다가 빠지고 코발트도 한 3, 4년 주기로 3배 올랐다가 3분의 1 토막 나는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 관리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원가 관리가 핵심인데 그래야 돈을 남기는데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언가가 이런 정도의 가격 변동성을 보이면 정말 돈 남기기가 쉽지 않은 게 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변동성을 잘 전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배터리 업체가 혼자 떠안으면 이건 사실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잘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20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전가를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전기차 기준입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이전부터 그걸 전가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그걸 전가를 못 시켰었습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여기 왼쪽은 니켈 가격과 셀메이커의 수익성 그래프인데 보시면 니켈 가격이 오르면 여기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 니켈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깨지고요. 니켈 가격이 빠지면 수익성이 올라가는 게 포착이 됩니다. 이거는 코발트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코발트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 빠지고 코발트 가격 빠지면 수익성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가를 못 시키니까 메탈 가격과 역상관성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2020년부터 이걸 전가시킬 수 있게 되면서
이 역상관성, 그러니까 상관성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완만하게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왜 그러냐? 2020년부터 전가시킬 수 있는 계약 구조로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책을 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방 수요가 정책에 따라서 크게 결정되기도 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격 협상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냐면 2020년은 유럽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된 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안 만들어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이 우리 이번에 코발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배터리 가격 올리겠다라고 하면 2010년대에는 그러면 우리는 안 사겠다 이러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2020년대부터는 메탈 가격 올릴 테니 메탈 가격이 올랐으니 배터리 가격 올리겠다라고 해도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셉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배터리 진영이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된 게 2020년 정도부터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였죠. 그래서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원가 구조 특성상 판가를 전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전가시키지 못하면 돈을 못 버는 산업인데 전가시킴으로써 그래도 5에서 10%짜리 마진이라도 남길 수 있는 산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산업이 점점 더 커져 나가면서 리스크로 인식되는 것이 조달의 문제입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점점 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배터리 생산량도 늘어나고 특히나 그 구간에서 결정적으로 발생했던 이벤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팬데믹이 터지고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중동에서 또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리스크가 막 커지는데 근데 마침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이 전기차의 공급망을 봤더니 메탈 공급망이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뭔 얘기냐면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온 대로 메탈 매장량 기준으로 소수 국가로의 편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매장량 기준 상위 3개 국가의 점유율을 합산해 놓은 건데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모두 평균적으로 한 60% 내외의 상위 3개 국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생산량 기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모두 상위 3개 국가로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죠. 매장량보다 조금 더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정제련 점유율입니다. 아까는 그나마 이제 뭐 여러 국가들이 섞여서 3개 국가에 집중이 됐었는데 정제련 시장은 다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제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나 혹은 뭐 자동차 기업들이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메탈을 사러 시장에 나갈 때 직접 매장지나 생산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정제된 메탈을 사와서 생산에 쓰는 거니까 정제 메탈 기업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정제 메탈 기업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봤을 때 중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이 60%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 미국과 유럽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아까 보여드렸던 IRA 정책이나 그리고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이나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드스트림에 있는 이런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나 다운스트림에 속한 전기차 기업들 모두 여기 나와 있는 업스트림으로 자본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M이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테슬라가 리튬 리파이닝 시설을 직접 설립한다라든지 이렇게 나서는 게 과거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동차 기업들이 메탈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니까. 근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원가 구조나 그리고 현재의 어떤 공급망 구조를 보게 되면 아주 리즈너블한 결정입니다. 그래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야 생산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이런 이제 실적 가시성도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잘하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보면은 뭐 LG나 삼성이나 SK나 다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배터리 체인 내에서는 LG그룹이 이런 수직 계열화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트 부분은 프라이스랑 좀 묶어서 마무리를 하면요. 프라이스는 계약 구조상 이게 물량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빠지는 것으로 계약 구조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메탈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메탈가가 정말 이례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23년 때처럼 단기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좀 빠지는 것으로 계약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배터리 가격이 빠지긴 하지만 메탈 가격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변동성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작년까지 한 4천만 원 하던 게 메탈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막 5,500만 원 이렇게 팔리니까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 판매 예측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리스 모델이 최근에 좀 확장이 되고 있고 이게 저희는 장기적으로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빼고 파는 거죠. 원래 한 4,500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는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 빼고 한 3천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초기 구매 가격이 줄어드니까 좋고요. 대신에 배터리 이용료만, 배터리 리스료만 매달 지급을 하는 것이죠.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판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본인이 쥐고 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교체 시기가 왔을 때,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기가 왔을 때 그 리사이클링 밸류까지 본인이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윈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최근에 보면 택시는 거의 다 이런 모델로 가거든요. 배터리 리스 모델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형태가 일반화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에서는 니오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은 아까 했었던 그림의 반복이고요. 결론은 향후에 시장을 보실 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희 산업의 근본적인 원인 변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가 구조와 정책의 흐름상 업스트림을 누가 잘 가져가느냐, 이 메탈을 누가 잘 다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게 저희 이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긴 시간 저희 배터리 산업 기초 세미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